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포도아마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긴 연휴는 마냥 마음 편히 쉴 수만은 없는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이기도 하죠.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동시에 위태로운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역사적인 5만 포인트 고지를 밟았습니다. S&P 500 역시 7,800선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죠. 한국 증시가 문을 닫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의 시간 동안 미국 시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재료들이 연이어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인플레이션 지표, 연준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일사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작인 어비이드, 법안의 파급 효과까지. 우리가 떡국을 먹고 있는 사이 바다 건너에서는 자산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파도가 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글로벌 이슈들을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 연휴가 끝나는 2월 19일 목요일 아침 우리 한국 증시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연휴를 편안하게 즐기기 위한 마지막 점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바로 시간차입니다. 이번 설 연휴, 한국과 미국의 시장 시계는 서로 다르게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의 설 연휴는 2월 15일 일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반면 미국은 2월 16일 월요일 하루만 워싱턴 기념일로 휴장하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정상적으로 시장이 열립니다. 즉, 한국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없는 화요일 밤과 수요일 밤, 이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은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에 따라 격렬하게 춤을 출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연휴 직전인 2월 13일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에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른바 끈적함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2.7%에서 2.9% 수준의 완만한 하락을 기대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3%를 웃돌고 있고,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면서 상품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쇼크 수준으로 발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휴 기간 내내 미국 국채금리는 튀어오를 것이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연휴가 끝난 후 한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준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물가 하락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이번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벤트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금리 때문입니다. 연준은 지난 1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8일 그 회의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 의사록이 중요한 이유는 연준 내부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윌러 이사와 미란 이사가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의 표를 던졌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이는 연준 내부에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돈을 풀어야 한다는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의사록에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나 위원들 간의 격렬한 논쟁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이를 금리 인하 임박 신호로 해석하고 환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정 정책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뒤로 미루겠다는 매파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RBC 이코노믹스의 분석처럼 관세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시점이 2026년 2분기로 예상되는 만큼 연준 입장에서는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씨를 다시 키우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연휴 기간 미장의 흐름은 물가 지표와 연준의 입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변동성 장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연준이 과연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의사록 행간의 의미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이번 미국 강세장의 핵심 엔진인 정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5만을 돌파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One Big Beautiful Act, 줄여서 OBBBA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파괴력은 세 가지 핵심 조항에서 나옵니다. 이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색채가 강하게 묻어나는 이 법안은 쉽게 말해 미국 안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화끈하게 깎아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첫째, 100% 보너스 감가상각의 부활입니다.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그 비용 전체를 그해의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죠. 둘째, R&D 비용의 즉시 처리입니다. 기술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쓴 돈을 5년에 걸쳐 나눠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즉시 털어버릴 수 있게 해주어 장부상 이익을 급격히 개선해줍니다. 셋째, 미국 내 제조공장 건설 비용에 대한 100% 공제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2026년 미국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은 약 12%나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업이 돈을 더 잘 벌어서가 아니라 나가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죠. 특히 제조업과 IT 인프라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양날의 검입니다.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본이 세금 혜택이 좋은 미국으로만 쏠리면서 한국 증시에서는 자금이 이탈하는 빨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OBBBA는 미국 기업에겐 축복이지만 우리에겐 냉혹한 현실을 강요하는 강력한 무역 장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정말 완벽한 호황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현재의 미국 경제를 가리켜 외다리 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자의 다리가 4개가 아니라 하나뿐이라면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금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그 하나의 다리는 바로 상위 20% 부유층의 소비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면서 자산이 불어난 상위 20%는 지갑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비가 미국 GDP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죠. 하지만 나머지 하위 80%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며 저축은 바닥났고 카드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흔들려 부유층의 자산 효과가 사라지거나 그들의 소비 심리가 조금이라도 꺾이는 순간 미국 경제라는 의자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발표되는 소매 판매 데이터나 기업들의 가이던스에서 소비 둔화의 징후가 포착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지수 상승 이면에는 이렇게 취약한 경제 구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연휴 기간은 2월 25일 미국 증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인공지능 섹터입니다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과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블랙웰 칩의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고 데이터 센터 매출은 견조하니까요. 하지만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알겠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죠. 실제로 아마존이 AI 투자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겠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하락했던 사례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니라 수익성을 따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쇼피파이, 시스코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 AI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 얼마나 침투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IT 인프라의 지갑을 계속 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하원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자본 지출과 부채 급증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은 기술주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기술주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지 아니면 기대감을 안고 랠리를 이어갈지 그 방향성이 이번 연휴에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아픈 부분, 관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방의 날 연설을 통해 보편적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면 100% 관세를 물리겠다는 발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섬뜩한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위협은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협상 전략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블러핑, 즉 엄포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현재 AI 산업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는 한국 기업 없이는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100% 관세를 정말로 부과한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엔비디아나 구글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시장은 이를 타코 트레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rump always chickens out, 즉 트럼프는 결국 실익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에서는 물러선다는 뜻이죠. 따라서 연휴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관세 관련 발언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카드인지 아니면 실제 실행 의지가 있는 조치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전광판 이미지와 상승하락 화살표 그래픽자, 이제 결론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2월 19일 목요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안도 랠리입니다.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FOMC 의사록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며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면 한국 증시는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며 갭 상승 출발할 것입니다. 이때는 반도체 대형주와 OBBBA 혜택을 받는 미국 진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보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충격 조정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되살아나고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구체화되어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2차전지 섹터는 단기적인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방산이나 조선처럼 지정학적 수혜를 입는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교체해야 합니다. 섹터별로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세 리스크는 있지만 AI 수요라는 실체가 확실합니다. 조정 시 매수 기회로 3대 미국 현지 공장 이슈를 체크하세요. 자동차, 단기적으로는 관세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융방산, 시장이 불안할 때 믿을 구석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2026년의 시장은 역사적 고점의 환호와 정책적 불확실성의 공포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 5만이라는 숫자에 취해 무작정 뛰어들기에는 곳곳에 암초가 있고 그렇다고 두려움의 시장을 떠나기에는 기회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결국 승부는 누가 더 냉철하게 본질을 보느냐에서 갈릴 것입니다.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푹 쉬시되 하루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 미국 시장의 뉴스 헤드라인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이 연휴 이후 여러분의 계절을 지키고 불리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저 포도아마도 연휴 기간 내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포도하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